안녕하세요. 4월 5일 토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미국 시민도 안심 못하게 됐습니다. 시민권자 추방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세계 각국 보복 관세가 확산 중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인상의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관세에 맞서 독자 무역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골드카드를 출시해 500만 달러로 영주권을 판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로켓을 위해서 미군이 태평양 조류 보호구역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뇌자극 치료로 파킨슨병 환자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국 틱톡이 매각을 거부하며 트럼프 관세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첫 H5N1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자제품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이폰과 노트북 가격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조차 불법 구금 추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텍사스, 버지니아 등지에서 최소 7건 이상의 억울한 시민 구금 사례가 드러났고 이들 중 일부는 병원 가는 길에 가족과 함께 국경에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뇌종양을 앓는 10살 미국 시민 소녀와 가족까지 억류돼 멕시코로 강제 추방되었고 이후 아이는 약도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금 당시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했지만 당국은 무시했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감시 장치가 해제되고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이민 정책 구조 속에서 미국 시민권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아이스는 이러한 잘못을 추적하거나 사정할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아 정보의 블랙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의 단속 체계는 미국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대대적인 관세를 발표하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와 자국 중심 경제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는 19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월가도 즉각 반응하며 증시가 급락했고 JP모건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세계화가 가져온 혜택, 빈곤 퇴치, 소비자 물가 안정, 다양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노동자층의 불만과 정책적 대응 부재는 반세계화 정서를 키워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은 기존 동맹국과의 경제적 신뢰도마저 흔들고 있으며 캐나다, EU, 중국 등은 미국을 대신한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적극 모색 중입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속의 글로벌 질서에서 미국의 입지가 급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보복에 나섰고 글로벌 증시는 거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 상황을 오진실 기자가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오늘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중국 제품에 매긴 관세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난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응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6%, 나스닥은 5.8%, 다우지수는 5.5% 급락하며 베어메익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JP모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상향했고 실업률이 5.3%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군요. 중국의 추가 조치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 기업 16곳의 수출 허가를 중단했고 희귀금속 수출 제한과 함께 미국 화학업체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서 전방위 경제 충돌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HTC 뉴스캐치 오진실 기자였습니다. 네, 긴장이 고조되는 미중 무역 전쟁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진실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를 준비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의 유기농 특파원 연결합니다. 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유럽연합은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보복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이미 4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유럽은 껌, 가전, 육류, 주류 등 공화당 거점 지역을 겨냥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방국들까지 반발하고 있다니 파장이 상당해 보이네요. 경제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출렁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타격을 입고 있으며 희귀금속 수출 통제 등 비관세 보복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모두가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협상 가능성보다 추가 충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확산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네요. 유기농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크다면서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경제 성장까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직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 기존의 관망 기조를 유지했지만 관세의 경제적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지금이 금리 인하 적기라면서 파월 의장을 직접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미국 내 경제 혼란을 키우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독단적인 무역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모든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밝히며 각국에 캘리포니아 대상 보복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영향력이 크며 전 세계 여전히 안정적인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캘리포니아는 무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글로벌 외교에 나설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00만 달러를 내면 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출시했습니다. 3월 말까지 1000명 이상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첫 구매자라면서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기존 EB5 투자 의미는 폐지 예정으로 특히 한국인들에겐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민 정책이 슈퍼 부자 전형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번 트럼프 관세의 여파가 일상 소비재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노트북, 전기자전거, 게임기까지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유산슬 리포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최대 54%까지 높은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은 최대 250달러, 노트북은 평균 357달러, 게임기는 최대 40%까지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닌텐도는 이미 신형 콘솔 스위치2의 예약 판매를 돌연 연기했고 전기자전거도 생산 단가 급등으로 일러 2개월 내 가격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는 당분간 재고로 버티겠지만 몇 달 내 새로 수입되는 제품부터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TC 뉴스캐치 유산슬 기자였습니다. 전자제품 소비자들에겐 꽤 타격이 될 수 있겠네요. 유산슬 기자, 자세한 소식 감사합니다. 미군이 태평양 한복판의 존스턴 환초에 스페이스X 로켓 착륙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지역은 약 150만 마리의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보호구역으로 로켓 화물 수송 프로그램을 위한 시험 장소로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둥지를 떠나는 새들과 침입종 유입 가능성 등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생태계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조류학자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물의 부작용에 시달리던 파킨슨병 환자들이 AI 기반의 맞춤형 뇌자극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술은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기 자극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떨림과 운동장애를 줄이고 약 복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FDA도 이 치료법을 공식 승인했으며 향후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틱톡 매각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34% 고율 관세에 반발하며 협상 선결 조건으로 무역 협의를 요구하면서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트럼프는 틱톡 전국 금지 명령을 75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미 의회는 중국의 데이터 수집 우려로 매각 또는 금지를 법제화한 바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틱톡은 현재까지 법적 공백 속에서 서비스를 유지 중이며 이번 사태는 관세 전쟁이 기술 산업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멕시코 북부 두랑고주에서 3살 여자아이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중태에 빠졌습니다. 멕시코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사람 간 전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 대중에게 감염 위험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멕시코에서 처음 확인된 인체 감염 사례로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희망찬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